이번 영상에서는 어펌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5월 7일에 발표되었으며 특히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실적 보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어펌은 선구매 후결제, BNPL, 서비스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서 그 실적 발표는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재무 성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시장 동향과 투자 전망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FY26 3분기 주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총 상품 판매량, 즉 GMV는 1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냅니다. 활성 소비자 수는 2,680만 명으로 2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고객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활성 소비자 1인당 거래 건수는 6.7건으로 20% 증가했으며 이는 고객당 지출이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은 10억 3,900만 달러로 33%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표들은 회사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우리는 총 상품 거래량, 그로스 머천다이스 발륨, GMV, 괄 평균 주문 금액, 데브리지 오어더 배류, AOV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는 GMV를 나타내며 2023년 3분기 63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6년 3분기 116억 달러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5년 2분기에는 101억 달러로 크게 상승한 후 3분기에는 86억 달러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이지만 이후 다시 성장세를 이어가 2026년 1분기 108억 달러, 2분기 138억 달러, 3분기 11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옆에 노란색 선은 AOV를 나타내며 2023년 3분기 293달러에서 시작하여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25년 2분기에는 267달러, 2026년 2분기에는 251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MV의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AOV가 하락하는 것은 거래 건수는 증가하지만 개별 거래의 규모는 다소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플랫폼 사용이 더욱 대중화되면서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으며 2026년 3분기에는 255달러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차트 상단에 표시된 35%는 특정 시점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GMV의 상승 추세를 강조하는 요소입니다. 먼저 왼쪽 차트는 어펌의 소비자 직접, 디렉트 투 컨슈머, 사업 규모, 즉 GMV, 총 상품 판매액을 분기별로 보여줍니다. 보라색 막대는 어펌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GMV이고 주황색 막대는 어펌 카드, 어펌 카워드를 통한 GMV입니다. 2024년 3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어펌 카드의 GMV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는 어펌 카드 활성 소비자 수와 카드 부착률, 카드 어태치 레이트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파란색 선은 활성 소비자 수를, 주황색 선은 카드 부착률을 나타냅니다. 활성 소비자 수는 2024년 3분기 약 400만 명에서 2026년 3분기 약 1200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카드 부착률 또한 2024년 3분기 약 7%에서 2026년 3분기 약 19%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6년 3분기에 어펌 카드 활성 소비자 수가 4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0% 성장했으며 카드 부착률은 17%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펌 카드가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 두 개의 도넛 차트가 있습니다. 왼쪽은 FY Q3 2026년 기준 POS 판매 시점 대 어펌 거래량을 보여주며 포인트 오브 세일이 76%, 어펌 거래가 24%를 차지합니다. 이는 어펌이 전체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차트는 어펌의 GMV 총 상품 가치 구성을 보여주며 이자 수취, 인트러스트 베링 가 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3%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페이인엑스 단기 0% APR 상품이 16%를 차지하며 52%의 높은 성장률을 0% APR 먼스리 할부 결제가 13%를 차지하며 3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펌의 핵심 사업이 이자 수취 기반의 할부 금융이며 특히 단기 무이자 할부 상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FIQ3 26 산업 총 상품 거래량 GMV 구성을 보여줍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거래량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으며 우측에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너럴 머천다이스 카테고리로 전체 GMV의 2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성장률은 1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둔화된 모습입니다. 반면 트래벨 티키팅과 패션 뷰티 카테고리는 각각 15%와 14%의 비중을 보이면서도 29%와 2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일렉트로닉스와 홈 라이프스타일은 7%의 비중으로 각각 14%와 4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홈 라이프스타일의 폭발적인 성장률이 인상적입니다. 이퀴프먼트 도토는 5%의 비중과 19%의 성장률을, 스포어팅 고즈즈 앤드 아웃도어즈는 2% 비중과 7%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카테고리는 4%의 비중과 53%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더 카테고리는 17%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99%에 달하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각 카테고리의 현재 시장 점유율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먼저 덱티브 컨슈머즈라는 제목의 이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막대는 어펌 액티브 컨슈머즈, M, 즉 활성 소비자 수를 100만 단위로 나타냅니다. 노란색 선은 트랜잭션즈 PR 액티브 컨슈머, 즉 활성 소비자당 평균 거래 수를 보여줍니다. FIQ3 G14부터 FIQ1 G16까지 기간 동안 활성 소비자 수는 17.800만 명에서 24.1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FIQ1 G16에는 24.100만 명을 기록하며 이전 분기 대비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활성 소비자당 평균 거래수는 4.6건에서 6.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각 소비자가 더 활발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FIQ1 D16의 24.100만 명 활성 소비자 수와 6.1건이 평균 거래수는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이와 더불어 FIQ1 D16 이후의 추세선을 보면 22%의 소비자 성장률과 20%의 활성 소비자당 거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회사의 플랫폼 이용자 기반이 견고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차트는 지난 2024년 3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총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파란색 막대는 반복 고객 거래량을, 노란색 막대는 첫 방문 고객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주목할 점은 총 거래량의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2025년 2분기에는 54.900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반복 고객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2026년 1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41.400만 건과 45.300만 건으로 소폭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45%의 성장과 96%의 반복 고객 비율 표시는 이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이 반복 고객 확보 및 유지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회사가 고객 충성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거래량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활성 가맹점 수를 나타내며 파란색 부분은 총 거래액 TTM GMV 이 $1000 이상인 가맹점을, 주황색 부분은 $1000 이하인 가맹점을 보여줍니다. FY Q3 24부터 FY Q3 26까지 총 가맹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00 이상 거래액을 가진 가맹점 수가 파란색 막대에서 볼 수 있듯이 매 분기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Y Q3 24에는 117K에서 FY Q3 26에는 210K로 증가하여 고액거래 가맹점의 비중 확대가 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4%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1000 이상의 TTM GMV를 가진 가맹점은 41%의 성장세를 보여주며 이는 사업의 질적인 성장과 고부가 가치 서비스 제공 능력을 시사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회사의 주요 운영 지표들의 전년 대비 성장률 추세를 보여줍니다. 먼저 좌측 상단의 총 상품 판매량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36%로 시작하여 FY Q4 24에 31%까지 소폭 하락했다가 FY Q3 25까지 36%까지 회복한 후 FY Q1 26에 43%로 정점을 찍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FY Q3 26에는 35%로 마감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외형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측 상단의 활성 소비자 성장률 그래프는 18%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상승하여 FY Q4 25에 24%에 도달한 후 FY Q2 26에 23%로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22%로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용자 기반의 지속적인 확대를 나타내지만 성장 속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총 거래 건수 성장률은 42%에서 시작하여 FY Q1 25에 45%, FY Q2 25에 46%로 상승했다가 FY Q3 25와 Q4 25에 각각 5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FY Q1 26에 44%로 하락하고 FY Q3 26에 45%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거래 활동이 확대되다가 조정기를 거친 후 다시 성장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의 총 활성 판매자 성장률 그래프는 19%에서 시작하여 FY Q2 25에 21%, FY Q3 25에 23%, FY Q4 25에 24%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FY Q1 26에 30%로 급등한 후 FY Q2 26에 42%, FY Q3 26에 44%로 크게 상승하며 마무리됩니다. 이는 판매자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판매자 유입이 매우 활발함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회사의 외형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활성 사용자 및 판매자, 그리고 거래 건수에서의 꾸준하고 때로는 폭발적인 성장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회사의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막대는 매출액 100만 달러를 나타내며 주황색 선은 총 상품 판매량 GMV 대비 매출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FY Q3 G14의 매출액은 576백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FY Q1 G16에는 1123백만 달러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FY Q3 G15 이후 매출액이 1100만 달러를 상회하며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MV 대비 매출 비율은 8%대 중반에서 9%대 초반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GMV 성장을 효과적으로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최근 분기인 FY Q3 D16의 경우 매출액은 13,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이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GMV 대비 매출 비율은 9.0%로 상승 전환하여 여전히 견고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차트는 다양한 상품별 연간 총 거래액 GMV를 기준으로 측정한 판매자 수수료율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코어 0%롱 라인을 보면
FYQ3 24 약 12.5%에서 시작하여 FYQ2 25의 최고치인 약 12.75%를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FYQ3 26에는 약 11.5%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어 0% 슈어트 라인은 FYQ3 D14 약 5%에서 시작해 FYQ1 D15까지 상승하여 약 5.5%를 찍은 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FYQ3 26에는 약 5.25%로 소폭 감소합니다. 코어 IB와 페이인엑스는 각각 보라색과 남색 실선으로 표시되며 두 항목 모두 약 2.5% 수준에서 크게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어 IB는 FYQ3 D14부터 FYQ3 26까지 꾸준히 2% 초반대를 유지하며 페이인엑스 역시 2%대 후반에서 3% 초반 사이를 오가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어 0%롱의 수수료율 하락 추세는 주목할 만하며 이는 해당 상품의 GMV 증가 또는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코어 0% 슈어트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지만 코어 IB와 페이인엑스는 매우 안정적인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수수료율 추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라면 각 상품별 GMV 성장과 함께 이 수수료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이자의 수입 구성을 보여줍니다. 푸른색 막대는 소비자 및 기타 이자 수입을, 주황색 막대는 할인 상환액을 나타냅니다. 2023년 3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이자 수입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분기에는 53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소비자 및 기타 이자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할인 상환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이자 수입에서 할인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연한 보라색 선은 15%에서 17%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할인 상환액 증가는 주로 전체 이자 수입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회사의 수익성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평균 투자용 대출 LHFI 구성을 나타냅니다. 푸른색 막대는 이자 가산평균 LHFI를, 주황색 막대는 평균 0% APR LHFI 잔액을 보여줍니다. 전체 평균 LHFI 잔액은 2023년 3분기 53억 5천만 달러에서 2026년 3분기 86억 7,3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0% APR LHFI의 비중이 2023년 3분기에 27%에서 2026년 3분기 29%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이자, 가산 LHFI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0% APR 대출의 점진적인 증가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통해 전략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사의 자산 규모와 수익 창출 능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 총 거래 비용을, 오른쪽 차트는 충당금을 제외한 거래 비용을 보여줍니다. 두 차트 모두 파란색 막대는 비용 100만 달러를 나타내고 주황색 선은 GMV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총 거래 비용은 FYQ3 24에 340-5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FYQ2 G16에 580-1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FYQ3 G16에는 540-1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GMV 대비 거래 비용 비율이 FYQ3 D14의 5.5%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FYQ2 G15부터는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른쪽 차트, 즉 충당금을 제외한 거래 비용은 FYQ3 24에 220-3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FYQ2 G16에 360-600만 달러로 증가했다가 FYQ3 26에는 340-400만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GMV 대비 비율은
3.5%에서 시작하여 2.7%까지 하락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총 거래 비용에서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변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비용 관리 노력이 GMV 대비 비용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 거래 비용 차감 후 수익을 보여줍니다. 2024년 3분기 2,310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6년 3분기 6,950억 달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7,570억 달러까지 크게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41%로 매우 견조한 흐름입니다. 이와 함께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GMV 대비 비율은 3.7%에서 4.3% 사이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충당금 제외 거래 비용 차감 후 수익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 역시 2024년 3분기 3,530억 달러에서 2026년 2분기 7,570억 달러까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26년 3분기에는 6,950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으나 연간 성장률 39%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MV 대비 비율은 5.5%에서 6.0% 사이에서 움직이며, 특히 2026년 2분기에 5.5%로 소폭 하락한 후 3분기에 6.0%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지표 모두 긍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며, 특히 충당금 제외 지표의 상승은 핵심 사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세 개의 차트는 각각 기술 및 데이터 분석, 세일즈 및 마케팅, 일반 관리 비용을 보여줍니다.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비용은 2024 회계연도 3분기 1,250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6 회계연도 3분기 1,920억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GAAP 기준으로는 2025 회계연도 2분기 710억 달러에서 2025 회계연도 3분기 750억 달러로, 2026 회계연도 1분기 790억 달러에서 2026 회계연도 2분기 870억 달러로 증가폭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세일즈 및 마케팅 비용은 2024 회계연도 3분기 1,336달러에서 2026 회계연도 3분기 73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25 회계연도 3분기 740억 달러 이후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일반 관리 비용 역시 2024 회계연도 3분기 1,290억 달러에서 2026 회계연도 3분기 1,450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증가율은 이전 분기들에 비해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각 항목별 매출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비용의 매출 대비 비율은 2024 회계연도 3분기 19%에서 2026 회계연도 3분기 1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일즈 및 마케팅 비용의 매출 대비 비율은 23%에서 7%로 크게 감소했으며, 일반 관리 비용의 매출 대비 비율은 22%에서 14%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의 변화는 회사의 성장 전략과 효율성 개선 노력을 시사하며, 특히 세일즈 및 마케팅 비용의 효율적 관리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GAAP 운영손익과 조정 운영손익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의 GAAP 운영손익 차트를 보시면 FIQ3 24회 달러, 161, 100만 달러의 손실에서 시작하여 FIQ4 24에는 달러, 73, 100만 달러, FIQ1 25에는 달러, 133, 100만 달러로 손실이 확대되었다가 FIQ2 G15부터 흑자 전환하여 FIQ3 G16에는 88달러 100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 마진 역시 마이너스 28%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승하여 FIQ2 G15 이후 7%에서 10%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조정 운영 손익을 보여주는데, 이는 감가상각비, 스톡옵션 보상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 조정 운영 손익은 FIQ3 D14달러 130 1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FIQ4 D14달러 150 100만 달러,
FIQ1 $15, 174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FIQ2 26에는 337달러 100만 달러까지 상승했다가 FIQ3 26에는 281달러 1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조정 운영 마진은 19%에서 시작하여 20%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FIQ2 26에 30%까지 상승한 후 FIQ3 26에는 27%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차트를 비교해보면 GAAP 기준으로는 초기 손실 구간이 있었으나 조정 기준으로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GAAP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하여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회사의 핵심 사업이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지난 분기부터 현재 분기까지 순이익이 어떻게 조정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먼저 2026년 3월 31일에 마감된 분기 그래프를 보시면 순이익 103달러에서 시작하여 기타 비용 19달러가 늘어난 후 소득세 혜택 4달러, 그리고 운영 비용 88달러가 차감되어 최종 조정 영업이익 281달러를 달성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순이익 382달러에서 시작하여 기타 비용 67달러, 소득세 13달러, 운영 비용 328달러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1119달러의 조정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표를 통해 분기별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2025년 6월 30일 순이익은 69달러였으나 2026년 3월 31일에는 103달러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 영업이익은 2025년 6월 30일 237달러에서 2026년 3월 31일 281달러로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주식 기반 보상, 기업 워런트 및 주식 기반 비용과 같은 항목들이 조정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영업이익은 회사의 핵심 사업 성과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플랫폼 포트폴리오 및 자금 조달 믹스라는 제목과 함께 2024년 3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분기별로 쌓아 올려진 막대는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가장 하단의 파란색 부분은 논밸런스 시트, 비유동화, 자산, 연보라색은 논밸런스 시트, 유동화, 자산, 그리고 중간 녹색은 오프밸런스 시트, 비유동화, 자산을 의미합니다. 가장 상단의 짙은 녹색은 오프밸런스 시트, 유동화, 자산으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의 합이 전체 플랫폼 포트폴리오 규모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분기에는 총 104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44억 달러가 비유동화 온밸런스 시트 자산, 34억 달러가 유동화 온밸런스 시트 자산, 0.4억 달러가 비유동화 오프밸런스 시트 자산, 그리고 21억 달러가 유동화 오프밸런스 시트 자산입니다. 노란색 선은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체 플랫폼 포트폴리오 규모가 2024년 3분기 104억 달러에서 2026년 3분기 184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동화된 오프밸런스 시트 자산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자산 유동화 전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각 자산 구성 요소의 절대적인 금액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사업 확장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 전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2024년 3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분기 말 기준으로 총 플랫폼 포트폴리오와 대차대조표상 플랫폼 포트폴리오의 가중 평균 잔존 만기, 개월을 보여줍니다. 파란색 막대는 총 플랫폼 포트폴리오를, 연두색 막대는 대차대조표상 플랫폼 포트폴리오를 나타냅니다.
모든 기간에 걸쳐 두 포트폴리오 모두 평균 잔존 만기가 10에서 11개월로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트폴리오 내 대출 만기 구조가 꾸준히 관리되고 있으며 단기 또는 장기 대출의 급격한 쏠림 현상 없이 일관된 만기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차트는 회사의 펀딩 역량을 보여줍니다. 파란색 막대는 펀딩 가능 금액, 펀딩 카파시티를 10억 달러 단위로 나타내며 2024 회계연도 3분기 156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6 회계연도 3분기 282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2025 회계연도 1분기 이후 펀딩 가능 금액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선은 총 플랫폼 포트폴리오가 펀딩 가능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이 비율은 2024 회계연도 3분기 66%에서 시작하여 2025 회계연도 1분기 70%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6 회계연도 3분기에는 65%를 기록합니다. 이는 회사의 펀딩 역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포트폴리오 규모 대비 펀딩 비율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펀딩 가능 금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업 확장 및 재무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딩 비율의 변동 추이를 주시하며 자금 조달 전략과 포트폴리오 성장 간의 균형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30일 이상 연체된 활성 잔액 비율, 즉 월별 DQ30+ 연체율을 다양한 회계 연도별로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FY 2026부터 FY 2022까지의 연체율은 2%에서 3%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FY 2024 주황색 선과 FY 2025 짙은 녹색 선, FY 2026 보라색 선은 2.5% 근처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이는 향후 몇 년간 해당 연체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FY 2020 하늘색 선과 FY 2021 회색 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체율을 기록하며 특히 FY 2020의 경우 2% 아래에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가 향후 연체율 전망치에 비해 낮은 연체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은 향후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신규 대출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연체율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트는 30일 이상 연체된 활성 잔액의 비율, 즉 월별 연체율 성과를 보여줍니다. 연도별로 색상이 구분되어 있으며 2020년 파란색 선과 2021년 회색 선은 초기 데이터 범위를 나타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재무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22년과 2023년의 연체율은 2020년과 2021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회색선은 2.5% 수준에서 시작하여 3%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23년 연두색 선도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2024년 주황색 선과 2025년 녹색 선은 2.5%에서 3%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6년 보라색 선은 현재 가장 낮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체율은 연초에 상승했다가 연말에 다소 완화되는 계절적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향후 금리 변동, 경기 상황, 그리고 소비자의 상환 능력 변화에 따라 이 추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월별 할부 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30일 이상 연체율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 2.5%에서 2021년 3월 31일에는 0.8%까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의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3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26년 전망치는 2.8%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60일 이상 연체율은 2020년 9월 31일 1.4%에서 2021년 3월 31일 0.4%로 크게 감소한 후 2022년 이후 0.9%에서 1.6%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2026년에는 1.4%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90일 이상 연체율은 2020년 9월 30일 0.6%에서 2021년 3월 31일 0.2%로 하락한 이후 0.4%에서 0.8%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0.7%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연체율 추이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상환 능력 변동을 시사하며 특히 2023년 이후 연체율 상승세는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표는 펠로톤의 월별 할부 대출 연체율을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0일 이상 연체 항목을 살펴보면 FY 2020의 3.2%에서 FY 2021에는 1.4%로 감소했다가 FY 2022의 2.1%, FY 2023의 3.2%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후 FY 2024부터 2.5% 내외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상 연체 항목 역시 FY 2020의 1.8%에서 FY 2021의 0.8%로 감소한 후 FY 2023의 1.9%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며 FY 2026에는 1.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90일 이상 연체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FY 2021의 0.4%에서 FY 2023의 0.9%까지 소폭 상승 후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펠로톤 대출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나타내며 특히 2023년 이후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여러 소비재 대출기관의 30일 이상 연체율 추세를 보여줍니다. 2023년 12월 말부터 2026년 3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양한 발행사, 지슈어와 DB01 컨슈머 언시큐어드 인덱스, 그리고 어펌의 연체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이슈어 B는 6% 초반에서 시작하여 5% 후반대까지 다소 등락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색 선의 이슈어 A와 회색 점선인 이슈어 C는 4% 후반에서 5% 초반 사이에서 움직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이슈어 A와 이슈어 C는 2025년 중반 이후 연체율이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은색 선으로 표시된 어펌의 연체율은 2%대에서 시작하여 2025년 말까지 3%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는 어펌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체율이 소폭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2026년 3월 말 기준 B프라임 자산 비율이 이슈어 B는 41%, 이슈어 A와 이슈어 C는 각각 27%인 반면 어펌은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프라임 자산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기관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많이 실행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더 높은 연체율 위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펌의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와 높은 B프라임 자산 비율을 함께 고려할 때 향후 연체 관리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각 대출 상환 연도별 대출 잔액과 순상각액을 보여줍니다. 먼저 투자 및 판매용으로 보유한 대출 항목을 보면 2026년 기준으로 75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대출 잔액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5년 8억 6,6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2024년 7,100만 달러와 비교하면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연도가 더 과거로 갈수록 그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기간 상각액을 살펴보면 2026년에 9,8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출 규모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200달러, 2022년에는 49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는 해당 연도에 상환된 대출의 규모가 작았거나 상각이 적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기간 회수액은 이와 반대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26년에는 377만 달러로 2025년 1,100만 달러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출 상환 연도가 과거로 갈수록 회수액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24년에는 439만 달러, 2023년에는 164만 달러, 2022년에는 671달러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간 순상각액은 상각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값으로 2026년에는 9,400만 달러의 순상각액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2025년 6,700만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2024년 211만 달러, 2023년 144만 달러, 2022년 622달러에 비하면 훨씬 큰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26년의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순상각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의 추세를 주목해 보시죠. 파란색 막대는 대손 충당금 걸라원스 포로시즈를 나타내며 이는 대출 손실에 대비해 쌓아둔 금액입니다. 2024년 3분기 289달러 1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6년 3분기에는 512달러 100만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대출 규모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잠재적 손실에 대비하여 충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황색 선은 투자대출의 대손 충당금 비율, 걸라원스 퍼센트 오브 론즈 헬드 포 인베스트먼트를 보여줍니다. 이 비율은 2024년 3분기 5.3%에서 시작하여 2025년 2분기 5.4%, 2025년 3분기 5.7%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6년 2분기에는 5.4%로 다시 하락한 후 2026년 3분기에는 6.0%까지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대출 규모 대비 충당금 비율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회사의 신용위험 관리 능력과 대출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먼저 분기별 대손 충당금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대손 충당금은 478달러였으나 2026년 3월 말에는 512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대손 충당금 적립액은 192달러였지만 순상가격은 158달러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12개월간 대손 충당금 변동을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말 대손 충당금은 375달러였으나 2026년 3월 말에는 512달러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손 충당금 적립은 703달러였고 순상가격은 566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표는 각 분기별 대손 충당금의 시작 잔액, 대손 충당금 적립, 순상가격, 그리고 종료 잔액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대출 보유액은 8,573달러이며 대출 보유액 대비 대손 충당금 비율은 6.0%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잠재적 대출 손실에 대한 회사의 대비 상태를 나타내며 이전 분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어펌의 향후 전망에 반영된 핵심 가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품 믹스 부문에서 2026 회계연도 4분기에 0% APR 할부 구매 상품의 총 거래액 GMV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0% APR 상품은 일반적으로 이자를 받는 상품에 비해 총 거래액 대비 평균 결제 금액 RLTC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한 기업이 페이레이터 거래량을 자사지갑 솔루션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는 2026 회계연도 1분기에 상당 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금리 환경은 전망에 포함된 단기 금리 곡선을 기반으로 할 때
2026 회계연도 4분기에 단기 기준 금리가 2026 회계연도 3분기 대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넷째, 자금 조달 부문에서는 자기자본 조달 비율, 즉 총 플랫폼 포트폴리오 대비 자기자본 필요액 BCR 레이시오 이 5%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상품 및 시장 출시 전략에 있어서는 북미 외 지역으로의 확장이 2026 회계연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 자산가치 평가 충당금 관련하여 회사의 수익 궤적이 지속된다면 2026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 이연법인세 자산평가액의 상당 부분을 환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긍정적 증거가 있을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어펌의 2026 회계연도 4분기와 연간 재무 전망을 요약한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GMV, 즉 총 거래 금액을 보면 2026년 4분기에는 131.5억 달러에서 134.5억 달러 사이로 전망되며 연간으로는 492.65억 달러에서 495.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4분기에 10.8억 달러에서 11.1억 달러, 연간으로는 41.75억 달러에서 42.05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래 비용은 4분기에 5.45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 연간으로는 21.44억 달러에서 21.59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매출에서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수치는 4분기에 5.35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 연간으로는 20.31억 달러에서 20.46억 달러 범위로 보입니다. 운영 마진율은 4분기에 9.5%에서 11.5%로 연간으로는 8.9%에서 9.4%로 전망됩니다. 조정 운영 마진율은 4분기에 27.5%에서 29.5%로 연간으로는 28.2%에서 28.8%로 예상되어 4분기에 마진율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중평균 보통주 발행 주식수는 4분기에 3.41억 주, 연간에는 3.36억 주이며 가중평균 희석 주식수는 4분기에 3.52억 주, 연간에는 3.49억 주로 연간 전망치 대비 4분기에 발행 주식수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어펌의 향후 사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를 보여줍니다.